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 수학과의 닥터 데이비청입니다. 여러분들 이존연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시가 다정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가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책에서 아주 감명 깊게 생각했는데,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렴하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이 시를 제가 아주 좋아했어요. 다정도 병인양하여. 이 병이라는 것이 사실 다정한 것이 병일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읊으니까 이 사람은 이존연은 고려시대에 태어나서 조선시대까지 살았던 문필가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보니까 이름이 재밌어요. 왜 이존연이 하니까 제일 맞이가 200년, 그 다음에 그 동생이 2000년, 그 다음에 2만년, 2억년, 막내가 이조년, 이렇게 해서 5형제가 있었대요. 약 700년 전의 시인데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멋있는데 지금은 이것이 병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 못 이루어 하노라.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의사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이 바로 불면증이에요. 잠을 자야 되는데 못 자는 것은, 옛날 시인들은 야 이거 멋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이 불면증 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도 매년 수백억 불이 이 불면증 때문에 잠 오게 하는 수면제 처방이 수백억 불이나 그렇게 나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정도 병이냐? 근데 다정이라는 것은 뭐냐? 사랑이 병이냐 이거죠. 정이 많은 것이 병이냐 이런데, 지금은 동성애가 병입니다. 사랑이 잘못되면 병이죠. 또 사랑해서 그냥 실연해서 우울증이 되면 그것이 또 정신병이 돼요. 옛날에는 그런 병을 만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불안신경증이 바로 병이 됩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그냥 하나의 멋으로 지나갔던 그런 시의 소재였는데 지금은 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여드름도 옛날에는 병으로 생각 안 했어요. 그거 다 한 번씩 지나가는 건데 자연현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대는 이제는 여드름은 아이들을 보기에는 다 병으로 생각하고, 이제 70, 80대 사람들이 여드름이 무슨 병이냐 그런데, 지금 중고등학생들 아이들은 아주 고민스러운 병이 바로 여드름병입니다. 그래서 피부과 지금 최고 환자들이, 지금 제일 많은 환자들이 여드름 환자예요. 자, 이것과 비슷한 것이 비만병입니다. 옛날에는 비만이 정상으로 생각했어요. 더구나 비만이 우량하라고 생각하고 표창까지 받았어요. 옛날에는 돈 많은 사람, 재산 많은 사람들이 많이 먹고 귀족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만 때문에 수술까지 받는 그런 병으로 지금 전락했어요. 옛날하고 전혀 다르죠.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비만이 어때서? 왜 한때 비만이 우량으로 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비만이 천덕꾸리가 되었을까요? 옛날에는 비만이 특권이었는데 지금은 수술까지 받아야 되는 병이 됐을까요? 비만이라는 것이 바로 유전병입니다. 여러분들 부전자전 보세요. 아버지가 비만하면 자식도 대개는 비만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선천적인 비만이 있는데 조금만 먹어도 비만이 생겨요. 그래서 몸무게를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얘는 물만 먹고 사요. 근데도 자꾸 살이 쪄요. 그렇게 해서 조금만 먹어도 비만이 되는 경우가 있고, 후천성 비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입니다.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데도 비만이에요. 왜냐하면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있다가 저녁에 많이 먹었는데 그것이 비만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만이 유전병이라면 절제도 유전입니다. 대개 부모들이 음식을 잘 절제하면 아이들도 절제를 배웁니다. 그러나 부모가 절제 없이 많이 먹게 되고 비만이 되면 자식들도
절제하지 못하고 그만 비만이 되는 거죠. 음식에 너무 다정하면, 음식에 너무 정이 들고 이런 음식이 맛있다 그러더라 그러면 막 몰려듭니다. 그 음식을 너무 사랑하면 비만병이 되는 거죠. 보통 비만 판정은 누가 하느냐? 보통 본인들은 자기가 비만인 줄 잘 몰라요. 내가 어땠어? 그런데요. 우선 본인이 비만이라는 것을 자각하면 이것은 진일보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의사나 간호사나 또는 부모가 보기에 자기 자식이 비만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친구들이 야, 너 비만이야. 친구들이 말해줘서 압니다. 어떤 사람은 모르고 있다가 애인이 자기 좀 몸무게 좀 빼야 되겠어. 애인이 가르쳐 주는 수도 있고 부부끼리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진단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비만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비만 기준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둘레를 가지고 비만을 했어요. 그래서 복부 비만이 아주 예민하게 모두 생각했는데 허리끈 둘레가 40인치 이상이면 남자들은 무슨 비만으로 생각해요. 여자들은 35인치만 넘어도 이 허리 둘레가 35인치만 되면 비만으로 그렇게 간주합니다. 여자들은 허리가 더 원래는 남자들보다 가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복부 비만의 기준인데 현대 기준은 아무리 복부가 날씬해도 체질량 지수로 진단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바디 매스 인덱스로 BMI라고 하는데 몸무게를 킬로그램으로 했을 때 그것을 자기 키의 그 1m면 1.6m면 1.6 곱하기 1.6 해서 이 자기 몸무게를 나누면 그것이 바로 바디 매스 인덱스가 됩니다. 만약에 바디 매스 인덱스가 나이에 따라서 그 기준이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 보통 25 이하면 대개는 정상 체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25 이상이면 과체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디 매스 인덱스가 30 이상이면 비만인데 경도 비만이에요. 만약에 바디 매스 인덱스가 35 이상이면 중등도 비만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바디 매스 인덱스가 40 이상이면 고도 비만이고 50 이상이면 초고도 비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친척이나 친구가 이야기할 때 본인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살을 빼야 되겠구나. 자기 관리를 자기가 자각을 하고 비만병을 인정을 해야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나는 괜찮다 그리고 뻗대면 치료가 안 됩니다. 왜 비만이 치료 대상이 될까요? 옛날에는 군 장성들 진급할 때 비만을 배제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40대 중반의 그 대령이 막 조깅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사람이 별 달기 위해서 이 조깅을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만을 이 배가 나오고 이러면 비만이 되면 별 달기가 불가능하대요. 왜냐하면 이 전투 지휘를 하려면 이 비만이 돼가지고 전투 지휘가 안 되는 거죠. 또 대통령도 어떨까요?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비만이 돼가지고 병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나라에 중요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 비만이 되면 신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비만이 우리가 고쳐야 될 이유는 바로 이 비만이 심혈관 질병과 아주 비례한다는 거죠. 고지혈증이 많습니다. 비만에는 고혈압이 많아요. 심근경색이 많습니다. 뇌졸중으로 아주 위험한 그런 병을 앓게 됩니다. 당뇨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인 당뇨병 타입 2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비만이 많습니다. 유전성이 많아요. 또 비만인 사람들이 우울증도 많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만 가진 사람이 우울증이 많고요.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과식을 하게 되고 과식하다 보면 비만이 더 악화돼요. 여성 고도 비만을 가진 사람 30%가 보니까 다 정신병이 있더래요. 또 우울증이나 강박증, 불안증 이런 사람들이 비만이 많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살이 더 높아집니다. 또 비만의 합병증에는 코골이
수면 장애 이런 것이 많습니다. 무호흡증이 많습니다. 또 근육 관절병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육의 몸무게 때문에 부담이 높아서 관절염이 많습니다. 비만인 사람들이 역류성 식도염이 많아요. 지방간이 많습니다. 이 지방세포가 많아지는데 이 지방세포는 재생력이 높아서 암이 잘 생겨요. 발암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암이 잘 생기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갑상선 암이라든지 전립선 암,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 자궁체암 이런 것은 2배 내지 4배가 많대요. 그리고 식도암도 많고 위암, 췌장암, 간암, 담낭암, 멀티플 미엘로마 또는 신장암 이런 것이 비만에 많습니다. 그래서 비만 수술까지 하는 사람들 왜 수술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이 식이요법으로 했는데 식이요법 식탐이 있어가지고 실패해요. 운동요법을 하려고 그러니까 게을러서 실패해요. 약물요법을 하니까 설사 유발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구토를 유발해서 하니까 질식 위험이 있습니다. 라이포삭션 해가지고 지방 흡입을 하는데 위험합니다. 그래서 비만 지수가 50 이상이면 또는 바디매스 인덱스가 이상 그 체중보다 150% 이상이면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바이패스 수술을 그래서 한 38% 정도 이것을 하는데 소화 흡수를 감소하고 막바로 위를 지나가서 이렇게 음식이 지나가도록 하는데 보통 이렇게 하면 한 100파운드 정도 빠지는데 입맛이 그대로 해서 괴롭대요. 근데 슬리브 위절제술인데 위를 좀 잘라내는 겁니다. 한 58% 정도가 이용하는데 식욕이 감소하고 체중이 한 75파운드까지 빠진대요. 그 다음에 가스트릭 밴드라는 것이 있는데 위 일부분을 묶어서 그 부분에 음식이 소화를 못 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장기간 이렇게 하면 위가 천공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로까지 가는 그런 비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재밌는 것은 이 천국 갈 때도 비만이 불리하다는 사실을 아세요? 천국 면접에서 비만 시험을 치는데 거지 나사로는 비만이 없어서 통과하고 부자는 그냥 비만 때문에 불합격을 했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누지 않고 혼자 너무 먹고 혼자 누려서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었어요. 지금도 복부 비만이 많은데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이 머리에 대한 비만입니다. 우리 교만이 바로 머리 비만입니다. 지식의 비만, 재산의 비만, 제잘난 맛에 사는 비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비만입니다. 무신론자는 천국에 절대 못 갑니다. 교만은 비만 수술로 도려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복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